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국교통사고안전교육원장 황인성입니다. 네, 오늘은 특별한 분을 제가 모셨어요. 교통사고를 상당히 효과 있게 아주 많은 운전자들을 구제하신 변호사님을 제가 모셨습니다. 자, 이상규 변호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상규입니다. 이상규 변호사님은 교통사고를 상당히 공부도 많이 하시고 해박한 지식으로 많은 운전자들을 구제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네, 저희 여기 교통사고 분석과 처리 거기에서도 여러분들이 아마 이상규 변호사님을 보셨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상당한 승소 확률을 가지고 있다. 90% 이상 승소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과찬입니다. 네. 아니, 제가 봤을 때는 거의 95% 이상 승소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정도면 다른 변호사님들은 어떻게 하시나 모르겠지만 안 되는 사고는 안 된다. 상담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가능성이 있는 거는 아주 집요하게 해서 지금도 많은 사건을 처리하신 분인데 제가 오늘 몇 가지 교통사고 처리에 대한 변호사님의 활약을 제가 가지고 나왔습니다. 방송에 보도된 것도 있고 또 이번에 또 새로이 운전자들을 구제하신 사건들을 제가 가져왔었는데 같이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죠. 네, 한 50대 택시기사가 음주 단속에 걸렸지만 무죄를 선고받았는데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호영 변호사의 뉴스와 법에서 이 얘기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이 사건 어떤 내용입니까? 네, 50대 택시기사 A씨가 지난해 11월에 칠곡군의 한 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근데 이 교통사고 직후에 음주운전이 의심된다 이렇게 신고가 들어갔고요. 출동한 경찰관이 이 A씨에게 이제 음주 측정 요구를 했습니다. 근데 A씨가 측정을 제대로 하지 않고 숨을 이제 훅 불어야 되는데 숨을 이렇게 내쉬는 신용만 자꾸 하니까 경찰관이 5분 후에 다시 음주 측정을 또 요구했고 또 A씨가 다시 숨을 내쉬는 신용만 해서 경찰관은 이제 A씨를 음주 측정 불응죄로 현행범 체포를 하고 재판에 넘겼고요. 1심 재판에서는 A씨에 대해서 음주 측정 불응죄가 인정된다. 이렇게 해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사건입니다. 네. 근데 항소심에서 이 결과가 뒤집어졌다고요? 네. 대구지법 제3형사부는 어제였는데요. 13일에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이제 무죄 취지의 판결을 선고했는데요.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경찰이 경찰청에 보면 교통단속 처리 지침이라는 내부 규정이 있는데 이 규정을 보면 음주 측정을 불응하는 경우에 10분의 텀을 두고 3회에 걸쳐서 음주 측정을 요구를 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측정에 이제 응하지 않으면 그때 음주 측정 불응죄를 이제 적용한다.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A씨가 이제 숨을 내쉬는 신용만 했고 5분 후에 다시 음주 측정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 내부 규정, 경찰청 교통단속 처리 지침을 위반한 그런 어떤 음주 측정 요구 자체가 결국은 부당하다. 그러니까 적법한 음주 측정 요구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것에 응하지 않은 것 자체가 죄가 되지는 않는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 경찰청 교통단속 처리 지침이라는 건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나요? 네, 이제 방금 말씀드렸지만 음주 측정을 이제 불응을 했다. 결국은 음주 측정 불응죄가 되려면은 음주 측정에 불응했다라는 게 명백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술 취한 사람을 상대로 음주를 측정을 하고 술 취한 사람이 운전자가 거기에 응하지 않고 막 실랑이를 했다고 해서 바로 음주 측정 불응죄가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기준을 명확히 하자. 이렇게 해서 경찰청 내부 규정으로 이제 음주 측정 불응에 대한 어떤 기준을 정해 놓은 건데 그게 10분간 3회. 그러니까 결국 적어도 30분 정도는 불응을 계속 해야지 명백히 음주 측정에 불응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 사건을 변호사님이 소송하신 거죠? 예, 1심은 제가 하지 않았고, 네네.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네. 항소를 해달라고 해서, 제가 항소심부터 진행하게 되었고, 항소심 때 결과가 바뀌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제가 이 사건을 개인 택시 운전자 강모 씨가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 내용을 쭉 들어보니까, 이거는 뭐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럼 그 소송 기록을 한번 갖고 와봐라. 그래서 이전 그 변호사한테 소송 기록을 저한테 갖고 왔어요. 제가 읽어보니까, 이건 아닌데, 왜냐면은 법리적으로 다투어야 될 부분을, 선처해달라. 뭐, 벌금 짓게 내달라. 그 얘기 같았어요. 제가 볼 때는, 안 만나보지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봤어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법리적으로 다퉈서 무죄를 받지 않고, 뭐, 벌금을, 감면하려고 소송비용을, 변호사를 선임할, 되면은, 이게 뭐, 제가 봤을 때는 딱히 뭐, 구속되거나 이럴 정도는 아니다. 처법이니까. 근데 개인 택시 같은 경우는 개인 택시가 한번 날아가면은 돈이 아마 1억 5천 그 정도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내가 이 전문 변호사님을 한번 상담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변호사님을 소개를 해서 변호사님께서 이 사건을 처리하셨죠. 근데 지금 여기 보면은 10분간 3회를 해야 되는데 뭐 5분간 3회라 그래서 바뀐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일단 판결문에 기재가 되어 있는 부분은 그 부분이 네. 강조가 되어 있는 거는 맞아요. 네. 그리고 지금은 이제 바뀌어 있지만 이 당시에 교통단속 처리 지침에 보면 네. 적어도 10분간 3회 30분 정도는 불응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5분 간격으로 네. 3회 정도밖에 하지 않았고 총 요구했던 시간도 10분 정도에 불과했다.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고, 네. 그러한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다라고 기재가 되어 있는 건 맞습니다만, 네. 사실은 이 교통단속 처리 지침 위반은 경찰청 내부 지침일 뿐이기 때문에, 예. 그것을 조금 위배했다고 하더라도, 네. 그 자체로 불응이라고 위반이 된다고 볼 수 없다라는 판례는 기존부터 계속 나와 있는 네. 상황이었기 때문에 오로지 그 이유뿐만이었다면 아마 이게 쉽게 무죄는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그럼 여기서 이제 특별하게 변호사님이 주장하셨던 부분이 또 있으신가요? 예, 이게 그때 측정 거부를 하면서 측정 거부에 따른 불이익을 갖다가 시간상 간격도 좀 짧았지만 측정 간격에 대한 측정 거부에 따른 불이익을 명확하게 이렇게 고지를 갖다가 덜 했던 부분도 있었고 네. 무엇보다도 이제 측정 거부다라고 해서 이제 단속 경찰관이 이제 현행법으로 네. 바로 체포를 해서 파출소로 이렇게 인계를 하게 됩니다. 네네. 근데 이제 우리 택시 기사분께서는 택시 안에서도 그랬고 파출소에 가서도 그랬고 내가 이렇게 측정 거부가 되는 건 너무나 억울하다. 네. 다시 한 번 더 불게 해달라. 예. 그리고 파출소에 가서도 네. 피라도 뽑자. 네. 체열도 하자. 네. 다시 뽑자. 다시 불게 해달라. 네. 이런 간절한 예. 요구를 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그런 걸로 봤을 때에 15분 간격 시간이라는 거, 5분 간격이라는 그 시간보다도 네. 이게 피혐의자의 택시 운전기사의 어떤 측정 거부 의사가 명백해지기 전에 네. 너무 섣불리 판단한 것이 아니냐. 그렇죠. 맞습니다. 좀 네. 사실은 거기에 행간을 보면 거기에 방점이 좀 찍혀있는 네. 그런 판결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왜냐면은 저도 듣기로는 CCTV도 있다. 네. 그 파출소에 내가 그러면 측정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해달라. 그렇게 요구를 했었고, 그 다음에 피를 체열이라도 나는 하게 해달라. 네. 얘기했는데 그걸 전혀 받아들이질 않고, 그리고 10분간 3회가 아니라 그때는 아마 경찰청 처리 지침이 5분간 3회로 바뀐 지 얼마 안 됐을 때예요. 예, 2017년도 4월 달에 바뀌었고요. 그쵸? 예. 네. 그래서 뭐 지침상으로는 큰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지침상으로 큰 문제가 없었어요. 예, 지침상으로는 큰 문제가 없는데, 이제 변호사님 말씀으로는, 이것을, 피의자죠. 네. 피의자의 요구한, 네, 정말 경찰이 이 사람의,
음주의 측정에 대한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는 그런 취지가 좀 반영됐다 이렇게 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이게 이용률로 전부 다 묵살해 버렸잖아요. 예, 측정 거부가 이제 유형이 두 가지로 나누어지죠. 네. 일단 뭐 적극적 거부행위라고 해가지고 네. 나 하지 못하겠다. 네. 이렇게 그냥 명백하게 거부를 해버리거나 네, 네. 아니면 현장을 떠나버린다라든지 네. 뭐 그럴 때는 적극적 거부행위라고 해서 네. 뭐 곧바로 뭐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뭐 입건이 가능합니다. 네. 근데 이제 이 분원 신유만 한다라든지 네. 뭐 이렇게 너무 짧게 본다라든지 네. 그래서 한다고 하면서도 경찰에 봤을 땐 제대로 하지 않는 맞아요. 뭐 이런 유형을 이제 소극적 거부행위라고 네네. 표현을 하는데 이 소극적 거부행위를 음주 측정 거부를 입건할 때는 경찰청 내부 기준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게 측정자의 거부행위가 거부 의사가 명백히 표현되었다고 볼 수 있느냐 네. 그것을 사후에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게 어느 정도가 가야지 명백해졌느냐를 일선 경찰에서 통일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 보니까 네, 네. 경찰의 자체적으로 기준을 만들었고 맞아요, 예. 그것이 이제 교통단속 출입침에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네. 그것이 이제 2017년도 전에는 뭐 10분간 3회 정도는 요구해야 된다. 네. 30분은 지나야 된다. 이렇게 네. 규정하고 있다가 17년도 이후에는 5분간 3회는 요구해야 된다. 그리고 15분은 지나야 된다. 좀 좁혀놨죠. 뭐 고질적으로 이렇게 시간 끌고 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조금 좁혀놨는데 지금도 그것이 하나 일형의 기준은 되지만 뭐 그것을 경찰관이 조금 어겼다고 해서 측정 거부가 되는 것이 안 될 거로 바뀌지도 않고 그것을 또 다 지키게만 하면 무조건 측정 거부가 되는 것도 아니고 네네. 그래서 이게 사후에 지금은 뭐 캠코더라든지 네. 이런 걸 가지고 다 단속 현장을 예. 촬영하게 되어 있지 네네.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뭐 나중에 검찰이라든지 법원에서 봤을 때에 과연 저 정도 상황이면 이게 피해자가 사실상 말을 하지 않겠다라고 말한 것과 똑같을 정도로 뭐 측정 거부 의사를 명백하게 했다라고 볼 수 있는지에 따라서 이제 무죄가 이제 판단되게 되겠죠. 그렇죠. 저도 그 부분이 처음에 이 사람이 상담을 저한테 할 때도 자기는 심지어 피까지 뽑아달라 그랬다. 그 당시에는 뭐 술을 먹은 건 사실이다. 네. 하지만 보통 경찰관이 술을 먹은 사람들은 정상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럼 정상인인 저도 측정기를 이렇게 들이대면 깨름칙해요. 네. 누가 불었던 것 같은, 거기다 이불자가 대고 있는 게 아닌가, 심지어 그런 생각도 해본 적이 있었고요. 저도 2번이나 물어봤어요. 근데, 또 그리고 왠지, 만약에 내가 술을 먹었다면 겁이 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렇죠. 그러면, 정말 술을 먹은 사람, 음주자를 상대로 측정을 할 때는 좀 더 신중하게, 맞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예, 좀 해야 되는 게 아니냐. 경찰들이 너무 안이하게, 그냥, 자, 보세요, 더. 이래 측정 거부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저 문제가 있지 않냐. 그래서 제가, 이 사건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변호사님이, 전문 변호사니까 그분을 한번 찾아가 봐라. 그래서, 했는데, 이 사건이 지금 뭐 다른 변호사가 했길래 제가 그랬어요. 이거는 10분간 3회, 5분간 3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음주자를 상대로 경찰관이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 쉽게 말하면, 공무집행을 최선을 다하지 않고 그냥 대충 이렇게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의문을 제가 가졌었어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법리적으로 다퉈봐야 할 부분이다. 그래서 변호사님이 이 사건을 했는데 이게 이슈가 됐어요. 예. 그래가지고 방송에도 여러 군데 나왔다 그러는데 제가 절 찾아오지 않고 아니 그러게요. 이슈가 이게 이제 승소돼가지고 대법원까지 판결을 해서 나온 사건인데 근데 어떻게 이렇게 교통사고에 대해서 공부하신 그 기회가 있으셨습니까? 제가 이 구미에 사무실 차리기 전에 교통사고 피해자들 주로 손해배상 소송을 하는 뭐 여러분들 많이 아실 텐데 한문철 변호사님 네. 모시고 한 7년 정도 네. 같이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때 7년간 교통사고만 좀 다루었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뭐 그때 기억도 많이 나고 그때 네. 공부도 좀 많이 했었고 그래서 교통사고 분야에 있어가지고는 뭐 다른 변호사보다는 조금은 더 많이 알고 있다. 그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상당히 겸손하신 것 같아요. 조금이 아니라 상당히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정말 뭐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은 한 가지 정도 탁
하면 벌써 5가지, 10가지를, 그 뒤까지 생각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 와서 막 그렇게 물어보면 전문 변호사, 전문적으로 하시는 변호사님을 아시는 데가 있어요. 저도 몰라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변호사님 생각이 나서 그분한테 한번 가서 상담을 한번 봐라. 제가 이렇게 해본 적은 있어요. 네. 그래서 그리고 나서 나중에 들리는 얘기를 보면은 좋은 소식이 많이 들리더라고요. 하여튼 뭐 앞으로도 뭐 경상북도 경상도 쪽에는 제가 알기로는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옛날에 우리 강사들이 이게 요즘에 원장님 한문철 씨라고 아세요? 모르겠는데 누군데? 그 변호사인데 요즘에 뭐 유튜브에 뜨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래? 그래서 이렇게 쭉 들어가서 영상을 좀 본 적이 있는데 잘하시더라고요. 예. 네. 그런 경력이 있으셨네요. 자, 또 다른 사건이 또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오늘 준비한 게 있는데 한번 볼까요? 자, 이거는 내용을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지금 뺑송이 이 배모시로 알고 있는데 구미에, 그쵸? 예, 구미대로 교각에서 사고 난 것도 맞죠? 네, 이거는 영상이 없어가지고 예, 제가 이제 맞습니다. 가져왔어요. 예. 준비를 했는데 지금 그 사람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번 제가 도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가는데 저기 지금 앉아있죠, 이 사람? 예. 네, 이 사람이죠. 이 사람이 인도 쪽에 다리를 좀 걸쳐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거를- 난간에서 예. 동상 인도로 기억이 되는데. 네네, 맞아요. 예, 아마 이게 도로 쪽으로 다리를 내고 이렇게. 맞아요. 그걸 밟고 넘어갔다. 예, 그렇죠. 예, 이제 제가 영상이 없어서 오늘 이 도표로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고서 이 사람은 갔어요, 그냥. 예. 근데 경찰서에서 그냥 느닷없이 오더니 면허 취소 4년. 와, 이거 4년이면은 뭐 영영 택시나 뭐 버스 이런 분들은 생계가 있기 때문에 엄청난 처벌이죠. 그렇죠. 아까 뭐 택시 운전사 음주 측정 거부 같은 경우에도 네네. 사실은 이게 벌금 500만 원보다도 네. 면허 취소 1년에 택시 면허가 날아가 버리는 그렇죠. 그게 훨씬 더 큰 문제였죠. 예. 그러다 보니까 생계를 잃게 되고. 자, 면허 취소가 4년 되었고, 피해자 쪽에서 합의를 하자고 달려들었답니다. 이게 뭐냐면은, 제가 아는, 개인적으로 저하고 이제 같이 교육을 하시는 우리 부회장님, 회원이에요. 저한테 이분을 모시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실질적으로 저한테 이제 상담을 하면서 정말 사고인지 몰랐나요? 물어봤어요. 네. 그랬더니 정말 몰랐대. 네. 그래서 저는 의심이 가더라고요, 사실. 예. 뭐 전부 다 몰랐다고 그러잖아요, 하고도. 네. 그래서 제가 그럼 거짓말 참기기 한번 받아볼까요? 그랬었어요. 저는 사실 그 여성분을 믿질 않았어요, 그때만 해도. 예. 근데 내가 받아볼게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건 뭐 구미경찰서에다가 거짓말 참기기가 들어가고 변호사님을 제가 또 소개를 했죠. 한번 그분 찾아가봐라, 부회장님들한테. 그래서 이제 우리 이상준 변호사님께서 이 사건을 또 무죄 판정을 이끄셨죠. 예. 네. 하여튼 뭐 상당히 많아요. 제가 알기로도 상당히 많아요. 자,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가다가 탁 밟았어요, 이렇게. 네. 여기를 밟았는데, 다리를 밟으니까 비명을 지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있던 사람을 동료 인부들이 인도로 끌어올렸어요. 그렇죠. 예? 네. 사고 났으니까 위험하니까. 네. 근데 이 사람이 여기 정지했어요. 그 뒤를 보니까 꽃갈이 쓰러져 있는 거예요. 삼각 꽃갈이. 예. 그러니까 나 같아도 뭔가 퍽 해서 그렇죠. 뭘 밟은 것 같았는데 보니까 이 사람이 정지해가지고 볼 때는 이미 사람은 안 보이죠. 사람은 올라가 있지 안 보이죠. 꽃갈만 밟아요. 꽃갈만 쓰러지니까 내가 네. 꽃갈을 밟았나 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충분히 저도 납득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간 거예요. 그때 바로 옆에 그때 출근 시간이죠. 도망갈 이유가 없었죠. 차들이 쫙 옆에 있는데. 뺑소니 차에 신고하는 겁니다. 신고정신이 투철한 분께서 이제 시민이 이렇게 신고를 했는데, 그래가지고 경찰에서 면허 취소 4년이 됐던 거죠. 자, 그러니까 이것도 아마 경찰에서 항소했죠? 1심에서 무죄 받으니까. 네, 검찰에서 항소했죠. 그쵸? 예. 그래가지고, 대구 고법에서 가고, 대법까지는 갔는가는 모르겠어요. 그렇죠. 오래돼서 기억이 잘 안 나요. 그쵸? 예. 이게, 그래가지고 무죄 판정을, 받은 사건인데, 자, 대법원 판례를 보면은, 교통사고는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인식하고도 현장을 이탈했을 때 도주에 해당한다.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운전자가 봤을 때 저는 그걸 상상해보면 그걸 봐요. 진짜 이 사람이 몰랐을까? 네. 그래서 물어보고 탐지기까지 한번 받아볼게요. 했는데 진실반적이 판정이 어디서 났어요. 네. 네, 그래가지고 이제 변호사님이 이것도 무죄로 했던, 처리했던 사건인데. 그게 이제 보면 이제 통상 이런 경우가 들어있죠. 네. 이게 나는 몰랐다 네. 라고 했을 때에 보통 이제 운전자들이 주장을 많이 하는 것이 네. 내가 뺑소님을 알았으면 뭐 이게 도망을 가야 될 동기가 네. 없다. 종합보험도 잘 들어져 있고 네. 또 주변에 CCTV라든지 네. 또 차량, 목격 차량들, 목격자들, 또 차량에 있는 블랙박스들 보는 눈이 얼마나 많은데 그쵸. 술먹이도 아니고. 이거를 내가 음주 운전하는 것도 아니고 네.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이게 아침 시간이었기 때문에 이 여성 운전자가 술을 마시지 않은 것은 거의 확실해 보였고요. 네. 그리고 사고 난 다음에 어떤 도주의 목적이 있다고 한다면 약간 비정상적으로 네. 또 과속을 한다든지 네. 또 원래 가려고 했던 동선을 좀 비껴가지고 네. 좀 이렇게 좀 목격자를 따돌리기 쉬운 쪽으로 또 도망을 가거나 네.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어디로 가는 상황이었는지는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제가 알기로는요, 예. 그, 신고를 해가지고 경찰관이 집을 찾아왔답니다. 바로. 예. 네, 구미경찰서에서 바로 그냥 집으로 찾아와서 데리고 간 거예요. 음주식품 해보고, 술도 안 먹었네. 근데 경찰에서는 1차적으로 피해가 있으니까, 뭐, 진단이 5주 나왔대요. 그러다 보니까 또, 피해가 있으니까 면허 취소 사안을 일단 하고 위에 가서 따져라, 막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네. 그게 이제, 경찰관들은 보통 사고 나면 자기들이 어떤 그 결정을 해버리면은 뭐 피해자 쪽에서 가만히 있나 또 난리 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귀찮은 것도 있어요, 사실. 그러니까 일단 처벌하고 위에 가서 따져라. 네, 그렇게 밀어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죠. 그래서 이 배모 씨, 네, 제가 배모 씨로 알고 있어요. 네, 우리 그 교육원의 부회장님 같은 그 회원이에요. 그래서 이 사건도 무죄 판정을 입으시고 또 있어요. 제가 몇 가지만 가져왔는데, 자 지금 변호사님께서 또 이거 어려운 사건을 처리하셨어요. 자 깜깜하지요. 아파트 입구에서 네. 좌회전해서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 지하 주차장 들어가는 길인가요? 예. 뭐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이게 사고 바닥에? 차량에 있는 블랙박스 현상입니다. 바닥에 다시 한번 볼까요? 예, 술에 취한 남성이 누워 있는데 남성인가요? 예. 여기? 와. 여기서, 운이 좋으신 분이면 아마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와, 처음 봐서 잘 모르겠네요. 뭐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여기 바닥에. 근데 지금 요즘에 이런 사고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많아요. 네, 왜냐면은, 운전자들이 라이트를 꼼꼼할 때는 전방만 보잖아요. 그죠? 전방에서 약간 15도 정도 옆으로 확산돼서 보이는데, 좌측으로 틀을 때는, 좌측으로 틀 옆에 백밀라, 지붕을 받치고 있는 거. A필라라고. A필라요? 네. 우리가 또 사각지대가 많이 보이는 게, 백밀라가 가릴 때도 있고요. 네. 백밀라를 백밀러를 부착해 놓는 천장에서 이제 다시방이라 그러죠. 예, 거기까지 연결해 놓은 그 사각지대가 거기 딱 걸리면 예, 안 보여요. 보입니다. 예. 그리고 저렇게 지금 이 블랙박스로는 이게 보이는데, 누워 있는 사람이 블랙박스는 저 앞에 있잖아요. 네. 운전자보다 거의 한 80cm 예, 정도 앞에 유리창에 있으니까 거기서 나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운전자는 시야에 안 보이는 네, 얘기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운전자들이 그렇다고 내려서 밤에 플래시 가지고 안 보이는데 비춰보고 가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근데 그렇게 누워있으면 저 같아도 저 사고를 피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근데 이 사건이 어떻게 무죄 판정을 받은 건가요? 예, 무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예. 어디서 무죄 판정을? 김천지방법원에서. 네, 지방법원하고? 아마 대구에서 항소심도 똑같이 무죄 판단을 받았고요. 이게 뭐 합의했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형사합의? 예, 이게 뭐 수사 과정에서부터 네. 우리 운전자는 무죄를 다투고 있었지만 네. 이게 뭐 결과는 더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도 그렇죠. 하고 네.
또 다행히 운전자 보험을 이렇게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운전자 보험에서 일단 검찰이 기소를 하면 이게 형사 합의금 지원금이라고 나오는 부분이 있죠. 네네. 요건이 맞으니까 네. 사람은 도의적인 어떤 부담감을 느끼고 네. 또 보험 들어놓은 보험에서 형사합의 지원금이 나온다고 하니까 일단 뭐 유무죄와 무관하게 네. 형사합의금을 드리고 싶다고 해서 형사합의금은 이렇게 전달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형사합의금을 일단 합의를 하고 어떻게 될지 자기도 모르니까. 네, 그렇죠. 네, 뭐 그 사람에게 일단은 피해 일부라도 배상을 형사적으로 성의 표시한 거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문제를 다퉜는데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게 쉽지가 않아요. 무죄 판결을 받는 사례가. 그렇죠. 일단 뭐 대한민국에서 검사가 기소를 하면 네. 이게 쉽지가 않아요. 무죄 판결을 뭐 이끄는 거는 교통사고를 포함해서 모든 일반 사건은 다 마찬가지겠지만 네. 하여튼 검사가 기소를 하는 것을 무죄를 받는 것이 상당히 쉽지 않죠 사실. 요 사고 처리 과정에서 그 뭐야 재연인가요? 뭐라 그러죠? 예, 나와서 국가수에 저희가 감정 신청을 했어요. 감정 신청, 네. 감정 신청을 하기 전에도 우리가 이게 다니던 길목이기도 하고 이게 아주 등산바스를 모시면 네. 좌회전을 하자마자 지금 사람이 누워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좌회전하기 아파트 입구에 보면 양쪽에 차량들이 이렇게 들어가 네.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조심하면 또 차를 긁을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운전자의 어떤 집중은 대부분 다 이렇게 차량 사이로 이렇게 많이 가 있지 네. 바닥에 거기 누가 누워 있을 걸 섣불리 예상하기 어렵고 그렇죠. 네. 거기다가 좌회전을 하자마자 사고였기 때문에 네. A필라라든지 사각에 가려 있었을 것이다 네. 그런 주장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제 주장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니까 그렇죠. 저희가 이제 국가수에 감정 신청을 했어요. 감정 신청을 했다. 감정 신청할 때 저희도 나가서 네. 감정 관대를 하고도 네. 상당히 좀 치밀하게 감정을 했던 네. 부분이. 왜냐하면 이 블랙박스 허각과 이 일반 운전자의 허각은 다르다는 걸 주장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실제로 감정을 하는 감정가분께서 눈에 안경같이 쓰는 고글캠을 끼고 네. 그 운전자 시야와 똑같이 이렇게 했고 네. 뭐 조수석, 운전석 높이라든지 네. 뭐 이런 부분들을 모든 것을 다 이렇게 그 당시와 그게 똑같이 만들어 놓고 네. 이 재현을 했는데 보이더라. 예, 감정 결과는 네. 좌회전 하자마자 바로 볼 수가 없었고 네. 주의 깊게 본다고 하더라도 네. 설사 직전에 발견했다고 하더라도 한 25km, 20km 정도 속도로 달렸기 네. 때문에 아마 사고는 피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그렇죠. 예, 그런 감정 결과를 내주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참, 이 감정도 잘 받으셨네요. 그렇죠. 감정을 하면서 그냥 이렇게 맡겨놨다고 하면 네, 맞아요. 아마 그렇게 좀 법원에서 참고할 만한 좋은 감정 결과 나오기 어려워요. 변호사님이 이제 주장도 가서. 그렇죠. 그 현장에서. 저희가 현장에 가서 네, 맞아요. 그런 걸 감정 변화도 최대한 운전자의 눈과 네. 이렇게 맞춰달라. 심지어 이게 역과를 할 때 마네킹까지도 사람 인체하고 똑같은 거를 놓고 그렇게 아마 진행을 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상당히 보람을 좀 많이 느꼈던 사건이죠. 네, 상당히 그 어려운 거를 많이 했어요. 지금이야 이제 뭐, 과거에는 블랙박스가 없을 때는 상당히 사고 처리도 힘들었어요. 그렇죠. 이 뭐 남아있는 게 없으니까 네. 그냥 뭐 검사나 판사님 입장에서는 네. 조금만 더 조심했더라면 이게 맞아요. 예. 이런 문제가 문제가 나와요. 안 나오는데 예. 지금은 다행히 이렇게 블랙박스가 있으니까 그런 게 있으니까. 이 사고를 피할 수 있었겠느냐 직접 한번 보고 판단해 주십시오. 네. 그런 면에서는 변론이 조금 더 쉬워졌다라고도 볼 수도 있겠죠. 네. 자, 우리 이상기 변호사님은 지금 사무실이 구미죠, 구미. 예. 경상북도 구미에 있죠. 그렇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뭐 이 지방 쪽에서는 변호사님을 당할 분이 없을 것 같아요. 아유, 그렇게. 너무 상당히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힘도 있게. 아니 저는 사실 못한다 그래요. 예. 네, 근데 정말 제가 봐도 너무 뭐 한마디 이렇게 탁 던져서 이렇게 소스를 딱 드리면 그에 생각도 못한 것까지 전부 다 그냥 주장하셔가지고 승소를 이끄는 것을 제가 많이 봤어요. 감사합니다. 이제 돈이 없는 사건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변호사님, 그렇죠? 돈 있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이제 돈이 없는 사람들도
이거 너무 많이 비싸게 받지 마시고 예. 좀 저렴하게 예. 좀 해주셔서 알겠습니다. 가뜩이나 저렴해가지고 그런 말씀 드리기 좀 그렇지만 결국은 이 사회를 위해서 운전자들을 위해서 많은 그 힘이 되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